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단 대표입니다. 오늘은 셀럽들 또는 연예인들도 싸제 싱크대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주택 리모델링이나 주택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가구 공사인데 가구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가구, 보통 H사, L사, F사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쓰든지 아니면은 비브랜드, 이제 어르신들 이제 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싸제 가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고객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저가 제품, 공장에서 막 찍어낸 제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보통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이동형 가구입니다.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이케아에서 사도 되고요, 쿠팡에서 구매해도 되고요. 그래서 샀다 버렸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빈티지 가구처럼 가족 대대로 물렸을 수 있는 그런 이동형 가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형 가구입니다. 싱크대, 붙박이장, 드레스룸에 있는 장들이요. 욕실에 있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전문가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럭셔리 브랜드 싸제 비스포크 가구를 제일 많이 한 리빙 플레저의 황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리빙 플레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종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들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드레스룸 설계하면 리마데시오, 주방 가구 하면 모듈로바라고 하는 수입 주방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들에 준하는 퀄리티 있게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비스포크 가구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대기업 관련된 대표님들의 고급 가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도 소위 말하는 싸제 가구, 싸제 싱크대를 쓰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가구를 많이 쓰는지. 예, 우선 그 싸제 싱크대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비스포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물론 그런 분들도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쓰시기도 하겠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취향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비스포크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가구에 비해서 이제 비브랜드 또는 주문형 가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더 잘 어울리고 고급주택에 더 잘 어울리는 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소위 그 매스 브랜드라고 하죠. 그런 이제 브랜드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발이 될 때 획일화된 아파트 평면이라든지 빌라 혹은 오피스텔 이런 데 맞춰서 처음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정말 고객님들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레이아웃도 복잡하고 그분들의 취향을 담아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스포크 회사들에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공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땡땡 아이돌 그룹부터 해서 기업의 이제 대표님 집까지 많이 했는데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현장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되게 소위 핫하는 사이트들의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혹은 디자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 가구도 일부 들어가고 비스포크 가구도 들어가고 한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보여드릴 현장은 제주에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제주의 현장들은 주로 그 국제학교가 많이 있는 그 사이트의 현장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가구들을 많이 선택해 주시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현장은 그 국제학교 바로 앞에 있는 트루하우스라고 하는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여기는 수입 가구하고 제작 가구를 이렇게 섞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뒤에 있는 키 큰 장은 모듈로바라고 하는 수입 가구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네이밍도 좀 어느 정도 브랜드의 밸류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아일랜드는 저희가 비스포크를 해서 맞춤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 석재 같은 경우에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석정을 쓰고 있고요. 유럽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주로 브라질 같은 곳에서 나오는 석종입니다. 또 보시면 지금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곤죽 패널이라고 하는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라운드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훨씬 좀 따뜻한 감성. 사실 저 디자인은 전체적인 천정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 곡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곡면을 따라서 저 가구도 같은 컨셉으로 곡면을 많이 줘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죠. 여기는 제가 해외를 했던 현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가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일만 하고
바닷가를 못 가봤어요. 여기는 이제 꼬르뉴라고 하는 프렌치 오븐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주방 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키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마루도 수입 원목 마루를 시공을 했었고요. 욕실에 보이는 이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시치스라고 하는 모자이크 타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정말 예쁘게 시공을 해서 건축주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매일 샤워를 하시면서 자녀분들도 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희한테 정말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욕실은 조르다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이태리 원목 마루 브랜드입니다. 그런 원목 마루를 이렇게 바닥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식 욕실의 벽체로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것도 너무 만족을 하셨어요. 여기는 제주의 비오토피아라고 하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 저희가 정말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하다시피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가구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스포크로 설치된 와인렉이라든지 이런 테이블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휴양지의 느낌이 물씬 나도록 클래식한 이렇게 원목 마루를 한식 패턴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책장 같은 경우에도 발색 금속과 무늬목을 써가지고 고객의 감성을 담아서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어 공장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는데 버튼을 탁 누르면 이렇게 도어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이 정원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정말 인테리어 디자이너분하고 고심해서 같이 디자인을 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층의 가족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예쁘게 포근하게 디자인이 잘 됐고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도 주방의 폭이 좀 좁아서 이렇게 길게 그렇지만 아일랜드와 테이블을 연결해서 같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동선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의 한 공간인데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북박이 가구지만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음날 입고 갈 옷을 세팅을 해두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다음날 착용할 액세서리나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죽 느낌이 나는 패널을 사용한다든지 여기에 옷걸이 봉도 실제 가죽을 감쌌어요. 디자인적인 감성이 물씬 녹아나게끔 만든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유명한 그룹의 멤버가 거주하시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지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외 수입 가구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좀 차용해 와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풀 건가 정말 여기 모든 것이 어두운 이런 공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메탈 라커드 도장하고 알루미늄 프레임과 조명을 굉장히 잘 섞어서 가지고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듈로바라고 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수입 주방 가구가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리마데시오라고 하는 드레스룸과 슬라이딩 도어가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 브랜드인데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드레스룸을 모두 다 리마데시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드레스룸, 세 번째 드레스룸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비스포크로 맞추어가지고 컬러라든지 소재라든지 디자인하고 설계 시공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한 현장인데 VIP 분들이 머무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런 도장들이 다 메탈 라커드 도장인데 사실 국내에는 이런 도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탈리아의 도장 공장에 발주를 넣어서 이런 도어들을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납기가 한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인테리어 현장이라든지 건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훈증 무늬목을 쓴다든지 발색 금속을 써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에 했던 현장이긴 한데요.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도 일부 수입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가구들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파타고니아 돌을 여기 가구에까지도 집어넣고 디바이더를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쓰인 무늬목은 훈증 무늬목이라고 하는데 훈증 무늬목도 퀄리티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무늬목은 실질적으로 독일의 무늬목들을 저희가 유통하는 회사에서 사와서 직접 가공해가지고 설치한 무늬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목은 실제로 폴리폼이라든지 아니면 불탑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독일이나 이태리 가구에도 직접 다 들어가고 있는 무늬목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목도 저희가 만들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대표님이 굉장히 멋진 현장들 많이 봤는데 보통 가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이 좀 고급 비스코프라든지 또 수입품을 좀 쓰고 싶을 때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해외에서 온다든지 또는 이제 가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리나요?
예, 정말 사실은 최소 짧게는 6개월에서 보통 8개월, 1년 단위의 그런 설계에서부터 발주 그리고 시공에까지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도 고객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구 회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외관도 멋지고 내부 디자인도 멋지지만 내가 막상 집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침대와 붙박이 가구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혹은 주방 가구가 나의 생활의 동선에 맞지 않는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욕실 가구가 설계가 좀 잘못되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소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6개월, 1년이 아니라 골조가 올라가기 전 혹은 정말 최초의 설계 단계부터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가구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같이 쭉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수입 가구, 비스포크, 주문 가구를 많은 건축주분들이 이제는 점점 개성이 또 강해지시니까 수요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업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하신 구매 가이드를 좀 알려주세요. 그 포인트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브랜드라면 어떤 브랜드인지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업계에 오래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은 수입 브랜드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 럭셔리, 그리고 럭셔리, 그리고 파퓰러, 엔트리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브랜드라 하도 똑같은 수입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혹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수입 브랜드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다양하고 많은지 혹은 정말 잘된 포트폴리오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안착이 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계팀과의 조율이라든지 실제 시공됐을 때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그 사제 가구, 비스포크 가구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실 때도 고객님들은 잘 모르세요. 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정말 실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몸통의 퀄리티라든지 두께라든지 혹은 친환경성, 특히 가구 집에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딱 열어보시면 냄새,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이제로 그린칩이 들어가 있는 몸통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소재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남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구를 만들었을 때 뒷판이라든지 아니면 서랍을 열었을 때 그 밑에 판 이런 것들이 정말 튼튼한 건지 퀄리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의 시공팀이 어떤 팀을 쓰는지, 수입 가구 시공팀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시공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소재,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써도 정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시공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브랜드 가구하고 이제 비스포크 가구하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 대표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가 정말 한국의 럭셔리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그래서 많은 셀럽분들이라든지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단위 자산가 분들 뿐만 아니라 100단위, 억 단위 자산가 분들이 오셔도 정말 저희가 조단위 자산가처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빙플레저의 황 대표님 덕분에 고급 가구, 럭셔리 가구 많이 구경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